푸드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유형과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가격의 흐름뿐 아니라 시장 심리까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캔들을 그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히 하지만 핵심만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캔들 속에는 네 가지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고요. 두 번째는 종가, 또 고가와 저가가 한꺼번에 표시가 되겠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는 가격이라고 일반 차트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떠한 차트의 가격 변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하나의 캔들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 가격을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시가고요. 두 번째는 종가, 첫 번째 가격과 마지막 가격,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가장 높은 점, 낮은 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격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시작한 가격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 차트의 움직임을 나타낸 캔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가격에다 체크를 해주고요. 끝난 가격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가장 높았던 고가를 체크해주고 가장 낮았던 저가를 체크해줍니다. 자, 그림이 조금 형편없지만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시가와 종가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형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 위에가 여기 시가, 여기 밑에 변이 종가가 되겠죠. 가장 높았던 이 고가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가장 저가와 맞춰서 이 노란색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의 그 굵은 부분, 여기는 우리가 몸통이라고 부르고요. 위아래 나와 있는 이 얇은 부분은 꼬리라고 편의상 표현을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윗꼬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랫꼬리라고 부르겠죠. 이 몸통은 시가와 종가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시작을 해서 밑에서 끝났든 혹은 밑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서 끝났든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꼬리는 고가와 저가를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던 이 흔적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 몇 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캔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내려오는 캔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불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상승되는 장을 뜻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보통 상승을 나타내고요. 빨간색 같은 색깔들이 하락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초록색 캔들은 상승 캔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 캔들이기 때문에 이 시가와 종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겠죠. 이 캔들의 시작점은 여기고요. 종착점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긴 꼬리는 이 가격이 변동되었던 발자취를 나타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밑을 한번 거쳤다가 찍어주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끝났다. 이 세세한 경로는 캔들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내려갔다 올라갔을 수가 있는 거고 와리가리를 하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경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과 가격이 움직였던 바운더리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 한번 볼까요? 자, 이 캔들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하락 캔들이죠. 하나는 종가고 하나는 시가인데 당연히 위에가 시가가 되겠죠.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긴데 어떠한 루트를 정확하게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변동을 하면서 위에는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 시작점과 끝점과 그리고 가격이 움직였던 범위를 알 수 있다. 자, 이 캔들은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매수세가 세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말아 올렸다고 볼 수 즉 매수세, 바이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 위쪽에 있으면서 밑에 꼬리가 긴 경우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반대겠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으나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계속 밑으로 다시 원래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 거죠. 다시 말아 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강한 하방의 힘이 있었다. 즉, 이 캔들이 출현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캔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상승 캔들이죠. 초록색이니까. 상승이기 때문에 밑에가 시가고 위에가 종가겠죠. 근데 여기는 꼬리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 안에서만 계속 가격이 움직였다 이 밖으로 나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들은
한쪽으로 힘이 강한 캔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다가 올라갔는지 혹은 올라가서 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만한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움직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시가는 이쪽이고요. 종가는 여기고요. 저가는 당연히 시가와 똑같을 거고요. 고가는 종가와 똑같겠죠. 꼬리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똑같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해 놨습니다. 몸통이 있기는 있으나 굉장히 얇거나 혹은 하나의 줄로만 되어 있는 이러한 캔들이 있습니다.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죠. 시가와 종가가 같다. 그런데 저가와 고가는 존재하죠. 여기가 고가일 것이고 여기가 저가겠죠. 여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살짝 찍고 왔는지 혹은 이렇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자리에서 끝났다. 힘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추세는 어떠한 추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쯤에 여기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든지 올라가다가 잠깐 추세가 힘의 균형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추세의 변곡이 일어나든지 혹은 추세가 잠깐 멈추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을 그리는 방식은 전부 동일한데요. 캔들은 사실 시간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 캔들들이 나와 있잖아요. 메타트레이더 5의 주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캔들의 타임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H1을 선택했을 때는 이 캔들이 1시간이란 얘기고요. M1은 1분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가 갖고 있는 이 자취가 1분 동안의 차트의 움직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주기가 짧아질수록 타임 프레임이 짧아질수록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더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패턴들은 미세한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겠죠. 이 캔들의 봉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차트를 통해서 큰 주기에서 시장을 보기에는 좋지만 그만큼 세부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일봉이나 4시간 봉, 1시간 봉 정도의 주기랑 5분 봉, 1분 봉 같은 이 짧은 차트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캔들 패턴을 활용해서 더욱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는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